지금에서 제가 하는 업무는 여기 이제 일단은 신안, 그러니까 환자가 새로 오게 되면 그 새로운 환자들 보호자분들 있죠. 그 보호자분들을 상담을 일단은 하고요. 그리고 그 보호자들이 이제 일단 상담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저희가 여기 재활의학과가 있으니까 그 재활의학 이제 재활 치료에 대한 상담을 제일 많이 해요. 재활 치료를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. 그리고 이제 그걸 왜 했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일단은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환자분이 좀 이렇게 분류가 돼요. 어떤 분은 진짜 뭐 이렇게 터미널 환자로 이제 뭐 가실 데가 없어서 와 계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는 이제 재활의학과가 있으니까 또 재활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를 분류하는 작업인 거죠.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입원을 해서 오면 인지기능 검사, 그 MMSE 검사를 이제 제가 하게 돼요.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제일 큰 업무가 아마 그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업무는 간병사. 저희는 여기 노인병원 이제 특성상 간병사가 있으니까 그 간병사들을 관리를 해요. 그래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고 뭐 해고를 하고 이런 관리하는 것까지 제일 큰 업무를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복지사가 이제 여기서는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금 프로그램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렇게 두 분이 계시니까 업무가 좀 분류가 된 상태거든요. 총 사회복지사님은 두 명 계신데 업무는 그런 정도 제일 크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하는 일이 너무 많고요. 되게 하는 일 되게 많으시고 듣기로는 엄청 바쁘시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자잘하게 다 얘기하다 보면 진짜 많죠. 그러시면 일이 되게 많고 다른 사회복지사분들보다는 페이가 적어요? 네. 그러니까 페이가 다른 일반 뭐 시설, 복지관이나 이런 일반 시설에 계시는 선생님들보다는 페이가 적지는 않는데 일반 다른 병원,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병원, 종합병원급이나 국성이병원이나 이런 병원보다는 훨씬 페이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에요. 그리고 여기 직장 내에서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보면 제가 이제 사연제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다른 일반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나 뭐 물리치료사나 이런 치료사들보다 페이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작다고 생각이 들죠? 그 액수도 좀 알 수 있을까요? 저는 좀 민감한데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건 기관마다 많이 틀리니까. 그러면요, 그런 업무 하시면서 장단점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? 장단점이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그런 사고관이나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보람을 찾고 뭐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한없이 좋은 직장인 것 같고요. 아니면 진짜 누구 말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산물이잖아요.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과적인 면에서 그런 잣대를 받는다면 한없이 힘든 일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이 많이 존재를 하고 특히 제일 많은 딜레마를 가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. 하면서 다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요. 처치, 간호사 같은 경우 뭐 처치를 해주면 환자분들이 좋아진다는 게 되고 그러는데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이제 그 심리적인 거를 제일 많이 접근을 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. 그럴 때 이제 오는 그런 좌절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어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적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힘들어요.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, 채워줘야지 되는데 그걸 못 해줬을 때 그런 유구 부분이 서로 상충될 때가 제일 많아요. 그러면요, 그럴 때 그런 좌절감을 느끼시고 그럴 때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
자체가 뭐 깊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털어요. 이제 같이 있는 분들 이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하시는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. 선생님들이나 뭐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나는 이만큼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못 받아들인 거에 대한 그런 언제 내 자신에 대한 합리화를 이제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보호자들은 모르지만 관리자들은 알잖아요.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고 서로 이제 공유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오픈을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들하고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처리를 한다거나 할 때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정보를 같이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도 그분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. 일이 이렇게 딱 나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저희는 간호과에서도 왜냐하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주는 서비스 같은 걸 알면 도움이 되고 저도 간호과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걸 서로 알면 좋게 되는 경우.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하고 틀리게 간호사들이 이제 그 교대 시간에 인수인계를 하잖아요. 환자분들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는 그 이제 타임이 모닝 근무에서 이브닝 근무가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저도 같이 들어가서 인계를 받아요. 이제 환자 상태에 대해서 하나부터 왜 201호 있는 환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 100몇십 명 되는 환자들이 다 쭉 설명을 하잖아요. 있었던 일. 그러니까 그걸 다 들어요.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를 서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야지만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조금 덜 받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사회복지라는 게 어딜 가나 보면 나홀로 워커예요.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특히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뭐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원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또 상황이 좀 틀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만 고민을 해야 되고 혼자서만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같이 공유를 하고 그냥 같이 이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것만이 제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안 그러면 진짜 너무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공간에 거의 누가 와서 정보를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뭐 이렇게 내가 여기서 큰일이 뭐 이렇게 사무실에서만 꼭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은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남는 시간이 있으면 거의 이제 저는 방에 있는 편이 아니라 아까처럼 그 스테이션에 이제 조금 그 남는 여유 시간에 스테이션에 있거나 아니면 병실에 가서 환자들을 그냥 만나고 다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오픈된 생활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일하시면서 되게 보람이나 즐거움 같은 거 느끼실 경우 많죠. 많아요? 그런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일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몰라주고 이럴 때는 속상하고 그러지만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 분들인데 못 받아서 힘들어하시는 경우에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또는 어떠한 정보를 몰랐을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. 보호자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 필요한 이제 그런 정보를 이렇게 드렸을 때 그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을 때 그럴 때 제일 큰 보람을 느끼지 않네요. 이제 환자분들을 처치하고 뭐 치료를 해주고 하는 것보다도 보호자분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서비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제일 큰 일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